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스타벅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스타벅스 많이 가시죠?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도 가는데, 갈 때마다 참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 점심 먹고 가면 아주 맨날 사람들이 줄 서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줄 서서 스타벅스 커피 사 마시는 것도 좋지만, 스타벅스 주식도 한번 장기 투자해 보는 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스타벅스 매장이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은 어때요? 여기 한 두세 달 전에 이 매장이 없었는데 갑자기 매장이 생기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죠. 저도 뭐 수원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저기 없던 스타벅스가 금방 생기더라고요. 이 코카콜라나 이 맥도날드, 특히 이 맥도날드를 추월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매장을 굉장히 빨리 늘려가고 있어요. 야, 스타벅스 이미 다 유명하고 뭐 더 이상 들어설 데가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제 그렇지 않고요. 스타벅스 지금 영업이익이 어디서 나오냐면 70%는 이제 미주 대륙에서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나 캐나다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다른 나라 비중,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국제 비중이 영업이익에서 그렇게 차지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의미는 뭐다? 이 국제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앞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가도 어떻다?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해외로 좀 눈을 돌리면은 어떻다? 아직은 조금 충분히 블루오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매장 짓고 있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눈에 확 보일 정도다. 확장할 만한 영역이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회색 선을 보시면은 이게 가장 오른쪽이 이 전체 매장을 나타내는 거고 이 회색 선의 첫 번째가 이제 미주, 뭐 미국이라 캐나다 이런 데 매장을 나타내는 거고 이 두 번째가 그 외에 전 세계 어떤 매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미국이 확실히 매장이 더 많죠. 충분히 한 요 정도까지는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요게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해외 진출 현황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보여드리는 지표는 이 앞에도 그렇지만 스타벅스의 2020년 연말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이 외국의 매장 같은 경우에는 뭐 컴퍼니 오퍼레이트 스토어하고 라이센스드 스토어 뭐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뭐 컴퍼니에서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거 있고 그 해당 나라의 어떤 법인에게 라이센스를 빌려주고 영업하는 것 같아요. 근데 스타벅스는 개인이 가맹을 할 수는 없죠. 이 매장 수를 본다면 압도적으로 중국에 한 거의 5천 개 가까이 있죠. 뭐 일본에 한 1,000개 넘게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영국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에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1,500개 가까이 있죠. 인구 대비로 하면은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만큼 스타벅스를 많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뭐 물론 저도 많이 가기는 해요. 뭐 영국, 뭐 터키, 타이완, 인도네시아, 필리핀, 뭐 타일랜드 이렇게 쭉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해외에서 조금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사실은 스타벅스 경영진들도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투자 설명회 때 2030년까지 매장을 5만 5천 개까지 열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지금 한 3만 3천 개 정도라고 하니까 2만 개 정도 더 늘어난다는 거죠. 이제 주로 아마 해외에 많이 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매장 개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나겠죠. 이 사업 보고서에서 재밌는 거는 스타벅스의 거래 중에 한 80%가 이동 중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스타벅스 한 잔 주세요 하고 이제 테이크아웃 하고 그런 게 조금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회전율이 빠르다는 거는 매출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많이 남고요. 그래서 요새 스타벅스 매장 새로 생기는 거를 보면은 시내에 생기는 게 아니라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도로 약간 옆에 조금 이렇게 스타벅스 매장이 좀 크게 서 있죠. 뭐 중간에 가서 거기 내려서 쉬어 가기도 하고 아니면 지나가면서 커피 한 잔 테이크아웃 해가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까 해외 진출 이야기를 조금 이어나가면은 해외 진출을 하는 거는 좋긴 한데 이 코카콜라나 맥도날드처럼 좀 다른 게 있어요. 커피는 일단 돈이 좀 있어야지 마셔요. 최대 커피 수입국을 보면은 뭐 유럽연합, 미국, 일본, 러시아, 뭐 캐나다, 한국, 뭐 알제리도 있네요. 뭐 이런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잘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 때가 갑자기 사람들이 한 2000년대 중반? 2000년대 초반부터 커피를 엄청 많이 마시기 시작했죠. GDP가 높은 나라들 말고 아세안 시장,
인도네시아, 뭐 태국, 미얀마 뭐 이런 나라들, 싱가포르 여기 있는 곳이 조금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앞에 지금 여기 라이센스 스토어 뒤에를 보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타일랜드 여기 비중이 그렇게 많이 크진 않죠. 이 부분이 앞으로 커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중국을 조금 무시할 수 없죠. 중국은 일단 워낙 인구가 많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커피 맛을 좀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를 좀 많이 마시고 있는 것 같아요. 미중 무역 전쟁해도 아직 스타벅스가 한 59.2%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중 무역 전쟁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더라도 이 중국인들이 스타벅스가 아닌 어떠한 다른 커피로 대체하기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커피가 나는 국가는 정해져 있죠. 커피 벨트라고 해가지고 아마 스타벅스 매장 가면은 이렇게 뒤에 이게 지도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중국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원래 수입해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나라가 사실 몇 개 안 돼요. 베트남하고 브라질에서 거의 다 나와요. 상위 두 개에서 이미 50%가 나오죠. 중국이 자기 브랜드를 뭐 선택하려고 해도 사실은 선택할 어떠한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저 스타벅스를 결국에는 마시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중국인들이 불매운동 한다. 오히려 그때가 더 저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자체적으로 커피를 생산해낼 수 없는데 그거를 불매운동 한다? 다른 걸로 대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불매운동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길게 갈 수가 없어요. 이 불매운동이 와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게 약간 잠깐일 수 있다. 그때 조금 사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코카콜라도 저기 호날두가 뭐 안 마신다고 이렇게 치우니까 주가가 한 번에 푹 빠졌는데 이미 지금 다 복구된 상태입니다. 이제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호날두야 뭐 자기 관리한다고 안 먹겠지만 호날두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냥 마시고 싶으면 다 마시는 거지. 중국인들도 아마 그렇게 움직일 것이다. 커피 같은 경우에는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나는 지역만 나죠. 그리고 브라질, 뭐 베트남 이런 데 50%가 넘게 집중돼 있죠. 여러분 이런 비슷한 산업이 하나 더 있어요. 석유입니다. 석유. 우리가 보는 시각을 마시는 음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 커피 생산 지역 이걸 비교해 봤을 때 이거는 석유 생산과 똑같다. 사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독점적인 산업이에요. 투자자 입장으로 봤을 때 이거 시장은 한번 쌓아놓으면은 무너지지 않겠다. 독점이 굉장히 강한 영역이다. 그 중에서 스타벅스가 1위를 하고 있죠.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안전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커피 역사는 굉장히 길어요. 이런 면에서는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석유 산업보다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아랍 쪽에서 원래 커피를 마셨다고 하죠. 그리고 그게 넘어와서 교황이 커피를 마셔서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세례를 줘서 그때부터 뭐 유럽에도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1600년도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도 마셨고 이제 그때부터 어느 정도 유럽에 대중화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건데 앞으로도 길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단기간에 무슨 자동차 산업처럼 뭐 한 2, 30년 만에 뭐 전기 자동차로 가고 뭐 디젤로 가고 뭐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몇백 년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스타벅스를 지나다니면서 그냥 마시고 지나만 가지 마시고 주식도 한번 사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